주말 뉴스쇼 1부 출발합니다. 한 주간 뉴스 핵심만 쏙 뽑아드리는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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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 자리에서 보니까 좀 새롭네. 어색합니다. 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프닝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조태민 거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돌아오시길 좀 빨리 깨차겠다는 이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아이고, 네, 뭐 소식 오늘도 전할 게 너무 많은데 네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이준규 기자 소식이 일단 아주 지금 뜨거운 이슈여서 이거 먼저 들어갈까요? 네, 뭐 철도 파업 소식입니다. 철도 파업, 네. 그러니까 전철, 기차로 출근하시는 분들,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이 철도 파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목요일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14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돌입을 했는데 일단 뭐 부분 파업 아니고 총 파업입니다. 총파업. 네. 한국철도공사 이제 코레일이라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코레일 소속이기 때문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구간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파업이기 때문에 운행의 차질은 훨씬 더 많이 빚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파업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첫날에 이제 참여 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첫날이었던 지난 14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행 관련 출근 대상자가 대략 이제 12,905명, 그러니까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804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중으로는 21.7%. 그러니까 총파업이라고는 하지만 100%는 아니고 참석자 기준으로 보면은 20%. 그렇죠. 그렇군요. 파업을 한다고 해서 뭐 그 조합원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파업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2019년 11월이 그 직전에 있던 가장 마지막 총파업이었는데 그 당시가 참여율이 22.8%였으니까 비슷한 수준이다. 뭐 약해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5분의 1 이상이 참여를 하니까 당연히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테고 그래서 국토부랑 코레일이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 여기저기 철도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각종 종류별로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2% 정도 인력을 더 넣었어요. 네. 그런데도 운행률이 76.4%.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분의 1 정도는 운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넉 대 중에 석 대 정도 다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파업 막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긴장을 저희들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출퇴근에 큰 무리는 없었던 거. 네. 그게 저희 눈에 그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대 출퇴근 시간에 뭐 전철로 오던 게 7분 사이로 오다가 한 10분 사이로 온다.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철에 많이 넣었어요. 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시 대비 운행률이 83%. 예.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출근 시간대는 90%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대도 80% 유지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인력을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철은 티가 별로 안 났습니다. 운행을 안 하는 게 보통 이제 점심 시간대 뭐 아니면 이제 출퇴근 시간 아닌 오프 피크라고 보통 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제 그렇죠. 빠지는 거네요. 네. 전철에서 많이 뭐 선방했다라고 하면 전철 말고는 다른 데는 불편이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보다 전철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철 다음으로 이제 좀 민감도가 높은 부분이 어디냐면 고속철이에요. KTX죠. 그렇지. 네. 왜냐하면 KTX 타시는 분들은 단거리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꽤 멀린 거리를 이동하시기 때문에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예약도 한참 전에 해놓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취소도 뭐 예약도 취소도 앱으로 수시로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평균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76.4%. 그것도 이제 4대 중에 3대니까 물론 불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괜찮은 그럼 편인데. 전철, KTX가 어느 정도 좀 뭐 선방했다면 다른 교통수단이 더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예. KTX 말고도 기차들이 있죠. 그렇지. 네. 네. 새마을호도 있고, 그렇죠. 무궁화호도 네. 있고.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68.1%가 좀 떨어지고 제일 심각한 게 화물열차입니다.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6.3%예요. 다른 데는 4대 중에 3대가 다닌다고 하면 여기는 4대 중에 3대가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시민 눈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업 뭐 이제 그러니까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나 어떤 경제 산업 관련한 부분에 물동량이 그렇죠. 문제군요. 그래서 피해가 뭐 당연히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총파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번에 놀랐던 게 날짜를 정해놓고 파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요만큼만 데미지를 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요번 파업이 공식 명칭이 1차 파업입니다. 1차 파업. 그러니까 요번에 대응은 한 걸 보고 2차 파업으로 연결할지 말지 결정을 맛보기네, 하겠다. 맛보기. 예. 그래서 이제 파업의 명분이 이제 뭐냐면 아니 뭐 이런 저런 부분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감대를 얻어야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 공감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룸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조도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살라미 전술처럼 네. 한 번에 다 내주면 그 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조금씩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김경일 기자 저랑 이제 정치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내년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이게 여론이 일로 넘어갈 수 있고 절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노조 측이 여론이 강해지느냐 아니면 정부 측 여론이 강해지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꼈잖아요. 예. 주말에 낀 부분도 이제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라든지 불평 불만들이 좀 적으니까 만약에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쟤는 왜 파업을 해? 이런 의견이 더 커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간을 정한 거고 그리고 이 명명백백하게 어느 한쪽에 잘못한 그래서 발생하는 파업 이런 건 사실 잘 보기 힘들어요. 예전처럼 이제 노동권이 심하게 침해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뭔가 운영을 잘못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번 사안도 그런 식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네, 이렇게 노조도 보는 그런 같습니다. 판단을 내린 거군요. 이게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그 여론을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간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요구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구한 게 이제 수서행 KTX를 만들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수서역 통과하는 게 SRT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 SR이 운영하고 있는 SRT가 사실은 수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슈퍼 래피드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뭐 수서발 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중의적인 표현. S가 수서야? 네. 네. 뭐 중의적인 표현. 예. 네. 근데 여기에 KTX를 넣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1일에 SRT가 신규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경전, 동해, 전라선이에요. 경전이란 이름 좀 생소하시죠? 네. 네, 저도 사실은 요번에 개편되면서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동대구에서 진주까지. 그러니까 경북 서부권에서 이렇게 돌아서 경남 서부권을 이렇게 지나가는 되게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동해선은 뭐냐면 동대구에서 포항까지. 그러니까 경북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그런 노선인 거고. 그다음에 전라선은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그러니까 전북에서 전남 동부로 해안 쪽 말고 목포 쪽 말고 이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지방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특이하죠. 네. 근데 이게 왜 도입이 됐냐면 수익 다각화입니다. 왜냐하면 경부선이나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요가 있고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지역들은 새로 노선이 생기게 되면 수요가 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출한다는 네. 거죠. 예, 그전에는 버스로만 다니던 그런 구간들이었는데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어야만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그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서울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서 처음에는 뭐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동했던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까지 한 방에 이제 SRT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고속 열차를 환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각화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경부선 운행을 줄이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R이 그 열차라든지 어떤 선로 운영 능력을 무한정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노선 만듭니다. 그러면 그래? 열차 뭐 30대 4. 뭐 열차가 싼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뭐 자원들을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평균 최대 4,920석 정도가 경부선에서만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뭐 대구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남선에서도 좌석이 일부 줄어든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아니 경쟁을 위해서 도입을 시켜놓고서 KTX랑 뭐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서비스를 네. 좋게 하겠다고 한다더니 네. 아니 부산에서 강남으로 오려는 사람, 뭐 대전에서 강남으로 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통 불편을 담보로 해가지고
노선을 다각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KTX랑 SRT랑 점점 노선이 분리가 되면 나중에 영구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럼 경쟁이 아니고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민영화 수순이다. 요거 막아야 된다. 요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파업의 가장 큰 이게 원인이 된 겁니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군요. 노조에서는. 요게 지금 파업의 목적의 전부예요. 뭐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민영화 때문에 사실은 뭐 민영화라는 어떤 그 커다란 아젠다 뭐 이런 걸 제시하긴 했지만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피해가 크다. 이거는 우리가 공공재인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제 크죠. 그럼 은행을 임의로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거리이기 때문에 원래 스케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업무를 마치고 강남에 있는 회사에 뭐 몇 시까지 가고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타던 편수가 없어지게 되면 확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일과를 지방에서 마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마치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은 그 사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과를 보려면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4-5시간에서 8-9시간 정도의 간격이 필요한데 내가 원래 새벽 시간대 타려던 노선이 없어졌어. 내가 원래 저녁 시간에 타던 노선이 없어졌어.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서울역까지 가서 또 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근데 서울역에서 아시다시피 강남까지 가려면 그게 또 1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없애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뭐 성실교섭 해라, 뭐 합의한 거 이행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급 임금 인상 29만 2천 원 일괄 인상해달라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대 근무제 이거 좀 개편을 해달라. 이제 지금 3조 2교대가 이제 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제 되게 많습니다. 몇 조 몇 교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제 4조 2교대가 업계에는 좀 더 많다고는 합니다. 근데 3조 2교대와 4조 2교대 어떻게 다르냐면 3조가 들어가게 되면 근무 형태가 예를 들어서 뭐 주간, 야간, 휴무. 뭐 아니면 주간, 야간, 휴무. 뭐 이런 식으로 야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일 중에 4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건데 4조 2교대가 되면 주간, 휴무, 야간, 휴무 아니면은 주간, 휴무, 주간, 휴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프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휴무 날이 많아지니까 임금은 살짝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제 휴무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휴게 시간을 좀 더 보장해달라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집중력 차원이라든지 특히 야간 근무 같은 경우 야간 이렇게 쓰면 집중력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잠자는 시간 이런 걸 한 4시간 이렇게 주고 휴게 시간 1시간 이렇게 주는데 사람 컨디션이 이제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동안 나왔었던 여러 뭐 참사 뭐 이렇게 이 노동자의 사고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교대 근무 혹은 뭐 1인 근무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배경으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4년 전에 이제 합의가 되긴 됐어요. 도입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방금 김관리 기자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제도를 코레일에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국토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국토부가 승인하고 뭐 이런 식의 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다른 업계들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게 보편화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4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안 해줘? 근데 정부는 이제 아니 지금 우리가 검토 중이야 계속. 그리고 시범 도입하고 있잖아. 그리고 용역 끝나게 되면 우리 판단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못 믿게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할 거면 좀 빨리 해라 뭐 이런 거네. 결국 또 돈 문제겠죠. 돈 문제도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사실 근데 근무 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뭐 임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영향이라기보다도 지금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이 사실 적자가 되게 심한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운용의 폭, 운신의 폭이 좀 적은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뭘 바꿔달라 이게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본급 올려달라 이것도 이건 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코레일 재정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올려드리는 순간 뭐 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뽑겠냐 뭐 이런 가운데에서 좀 고민과 검토가 있나 보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SRT 그 노선 만든 게 수익 다각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익률 높은 쪽. 그러니까 이 민영화라는 게 뭐냐면 약간 그런 거죠.
빚져도 되고 조금 뭔가 손해 봐도 버틸 수 있는 공기업이 가는 노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합니다. 반면에 민영화 노선들은 수익이 잘 나고 굉장히 운영이 타이트하게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타게끔 만들어 버리는 그럴 그게 수밖에 있죠. 없죠. 예. 실제로 지금도 SR은 평일에도 거의 꽉꽉 차서 가는데 KTX는 좀 한가한 시간대는 좀 비어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자도 좀 해소할 겸 수소에 KTX를 넣자. 돈 버는 노선을 좀 가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을 할 거면 수소에 KTX를 허용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지는 편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또 KTX가 넣겠다는 건데 굳이 그거를 반대한 이유가 있을지.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반박 그 근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실질적인 부분은 그거죠. 요금 체계가 다르다. SR은 SR의 요금 체계를 쓰고 KTX 요금 체계를 쓰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아마 그 보셨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SR이 처음에 강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는 좌석이 더 넓습니다. 10% 더 넓어서 쾌적해요.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지금 KTX도 이제 그 뭐 콘센트가 벽 옆쪽에 예, 뭐 있어요. 한 두세 개만 예. 하나 있고 뭐 있는데 SR은 전좌석에다가 앞에 이제 콘센트 꽂을 수 있게 해놨다. 뭐 얼마든지 충전하십시오. 2016년인데 그때부터 사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운임도 저희가 KTX보다 10% 쌉니다. 저희 타십시오. 강남에서 타셔서 내려가실 분들 다 타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그 뭐 경쟁을 붙이고 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운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KTX랑은 이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역에서 KTX는 출발하고 SR은 수서역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구군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한 대전쯤부터 부산까지는 노선이 쓰죠. 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같은 요금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요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KTX 이제 뭐 고속철 같은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이름의 열차를 탄다고 해도 그 시간이 약간 운행 시간이나 뭐 이렇게 노선이나 뭐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면서 살짝 요금이 바뀌어요. 뭐 500원 싸진다든지 뭐 그렇죠. 1,000원 싸진다 이런 식으로 바뀐단 다르죠.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아니 이거를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운영 체제가 다른데. 그리고 KTX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 뭐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주체가 되고 있는 기관인 반면에 코레일이 그렇죠. 근데 SR은 아니에요. 자기 그게 없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 정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같이 거의 같은 느낌의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도 운영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이라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뭐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다 논의를 뭐 굉장히 오랜 기간 해서 작년에 지금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아니 당신들이 파업한다고 우리가 이거를 뭐 쉽게 바꿀 수가 있냐. 어렵네요. 네. 네. 약간 공공재적인 거랑 그 일반 수익을 내는 사업이랑 막 맞물려 섞여 있다 보니까 해결하기 느낌이 약간 기존 망 사업자하고 알뜰폰 사업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아 물론 뭐 규모가 다르긴 하니까.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망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요금 체계가 다르게 가는 거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 SR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또. 뭐 사실 그 들어가는 어떤 그 재원이나 뭐 이렇게 뭐 소스가 이렇게 원가나 뭐 이런 게 단가 같은 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뭐 파격적으로 쌀 수는 없겠죠. 항공기 같은 경우는 서로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비어 있는 뭐 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순간순간 가격을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철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그냥 강성으로. 예, 그냥 아무것도 뭐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법행위 막 이런 거 뭐 새총 쏘고 이런 분들 다 저기 됐잖아요.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강경한 이제 뭐 대응으로 가는 방향으로 될까요? 네, 완전히 일변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명분이 없는 파업이다. 그러니까 뭐 앉아서 얘기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노사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바로 덧붙인 말에 맨날 똑같은 멘트가 나오는 거죠. 불법 행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업 같은 경우 이제 파업이 이제 태업과 이제 비슷하게 섞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딱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태업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돕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뭔가 근거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고 규정을 어긴 게 적발이 되면 내교에서 바로 그냥 조치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노조도 나름 아까 살람이라고 했지만 나름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강경 일변도라고 하고 그럼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없나요? 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뭐 건폭 논란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이게 제대로 기준에 현행의 기준에 의해서 뭔가 일할 사람이 일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부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트가 전날, 첫날, 뭐 다음날 계속 일관됩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그 멘트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명분 없는 파업 그만하시고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겨우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려고 하고 이제 조금 반등하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추석 앞두고 있고 이래서 뭔가 좀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찬물 끼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노사 혹은 노정 간의 갈등 아니면 뭐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되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또 뭐 협상 기구들이 돌아가고 하는 부분들도 원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뭐 정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 대화하는 이게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물밑에서 이제 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이제 7번 뭐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뭐 나아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결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테이블에 앉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한쪽이 좀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입장을.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노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뭔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그냥 파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수준이고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뭔가를 좀 바꿔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파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처들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업들과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헝클어질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룸이 자기들 앞으로도 뒤로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해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파업도 장기화가 되냐 안 되냐가 걱정인데 이제 장기화가 안 되게 되면 노조가 또 아무것도 못한 채 약간 분란만 일으킨 채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그것도 좋지 않게 될 거고 장기화가 되면 그것도 문제인 게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추석 전까지 뭔가 물류가 돌고 뭘 이렇게 막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석까지 이어지게 돼서 막 추석표 예매하신 분들이 고향 못 내려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폭발할 피해는 가능성이 결국 이제 이 철도 이용자들이 보게 될 텐데. 그래서 그 국민들 의견도 좀 나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 아니 이거를 왜 자꾸 뭐 줄이고 자기들도 변경을 해. 계속 경쟁을 붙이고 서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막 계속 늘리고 아니 수서에 KTX가 도대체 왜 못 들어가? 그리고 실제로 요번에 SRT가 이제 그 노선 변경을 하면서 경부선이 줄어드니까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KTX 노선을 좀 늘렸어요. 세 개 이제 편을 증편을 했는데 그 증편을 하는 걸 보면서 노조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가능하잖아.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선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변경할 수 있고 인력 투입도 가능하고 사실 뭐 기차도 옮길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이 자체는 맞다. 그리고 무슨 뭐 자꾸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냐 이런 여론이 있는 반면에 또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합니다. 아니 지금 뭐 그거 하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파업을 한다고? 아니 어떤 날은 뭐가 되고 어떤 날은 뭐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하려고 했던 거 막 취소됐다가 그 다음 날은 아예 그게 사라지니까 예매라든지 뭐 그 구간 그 시간대에 움직이질 못하고 이런 출퇴근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생겨서 그분들은 되게 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도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을 정하실지 이거 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여론의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그런 게 여론 형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어떤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출구를 모색할 방안이 도저히 없을까 걱정이네요. 근데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그냥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좀 한편으로는. 그래서 한번 해봐. 대신에 불법으로 가는 건 우리가 다 막을 거야. 이제 약간 이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노조 활동이나 노조 운동이라는 것도 뭐 그렇게 동력이 지금 엄청 크고 막 이러지가 않아서. 예전 같지 않죠. 예.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화물연대 때도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이 아까 이제 제가 그 화물열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레미콘 가동 완전히 박살났었거든요. 시멘트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때 건설 현장이 많이 난리 났었죠. 뭐 그래가지고 거긴 공기 못 맞추면은 그 돈 물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공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피해가 굉장히 산업계 피해 컸었는데 요번에는 산업계 피해다 시민 피해까지 겹쳐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의 지점입니다. 이준규 기자가 국토부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국토부 관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아주 있습니다. 강경한 그러니까 설명회를 했어요. 전날 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 부분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만나도 그냥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뭐 실무자급에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실무자급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뭔가 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물 밑에서 그렇죠. 협상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좀 안 보이고 전혀 있으니까 없군요, 그게. 가까움이다 걱정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어떤 해법을 딱 이렇다하게 찾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모두가 좀 머리를 모아서 특히 정치권에서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이제 정치인들이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네. 방법을 좀 찾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정치권도 지금 답답해서